촉진제를 쓰면 연차가 소멸하는데 왜 부채로 인식해야 할까요? 연차 개수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엑셀 수식은 없을까요? 회계 처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궁금증들 한 번쯤 해보셨죠? 이번 영상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차 충당 부채는 회계팀에서도 특히 어려워하는 주제 중 하나인데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확히 이해하고 직접 계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초 개념부터 바로 적용 가능한 계산 시트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실무에 활용해보세요. 화면에 보이시는 순서대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개념부터 정리해 볼게요. 연차 충당 부채란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부채를 미리 설정하는 것입니다. 회사 담당자분들은 연차 휴가 관리 자체는 잘 하시는데요.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를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 유급 휴가와 충당 부채 개념을 구분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와 그리고 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직접 읽어보면 좋지만 여기서는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1년을 근무하면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이후에는 매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세 번째,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근로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을 채우기 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월 단위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로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평균임금보다 낮은 통상임금 기준을 많이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제도인데요. 촉진제 절차가 적절하게 시행되었다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상 의무가 사라집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방금 말씀드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관리하지만 복지가 좋은 회사는 법보다 유리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회사 규정에 따라 연차를 계산하면 되고요. 반대로 법보다 불리한 규정이라면 최소한 근로기준법만큼은 반영해서 연차 충당부채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제 충당부채 개념을 살펴볼게요. 충당부채란 돈은 나가는데 시기나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채를 말합니다. K갭이든 IFRS든 개념은 같습니다.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연차 충당부채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보고 가장 헷갈리는 두 번째 조건은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연차 휴가는 법에서 정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해당됩니다. 세 번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차 일수와 임금 모두 계산이 가능하니까 이 조건도 충족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두 번째 조건을 볼게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데요. 연차 촉진제를 써서 자녀 연차가 소멸되니까 부채를 인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예시를 보면 명확합니다. X 1년에 100일 근무하고 급여 1000만원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 근무로 X 2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0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X 2년에는 90일만 일해도 여전히 1000만원을 받게 되겠죠. 즉 일을 10일 덜 했는데도 돈은 전월과 동일하게 나간 겁니다. 이게 바로 자원 유출, 즉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X 1년의 급여는 1000만원이 아니라 1100만원, 다음에 사용할 연차 10일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결국 연차 유급 휴가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므로 회계상 반드시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차 충당 부채 구조를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내역을 제시하기 전에 간단한 구조를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눕니다. 연차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연차 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X 2년 말 연차 충당 부채를 구해보겠습니다. 미상연차랑 발생연차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X 1년에 근로 용역을 제공해서 연차 휴가 15개가 발생하였고 X 2년에 연차 휴가를 이렇게 사용하였으면 자녀 연차 5개가 남습니다. 또 X 2년에 근로 용역을 제공하였고 연차 휴가가 15개가 발생하였다면 결국 X 2년 말 기준으로는 총 20개 연차가 남아있게 되죠. 하루 통상임금이 100원이라면 연차 충당부채 잔액은 500원과 1500원 합산하여 2000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X 1년에 발생한 15개 중 X 2년에 10일을 사용했다면 5일이 남아있습니다. 회사가 적법하게 촉진제를 시행했다면 자녀 연차 5일은 소멸됩니다. 회사는 더 이상 보상 의무가 없으므로 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X 2년의 근로에 따라 X 3년에 사용할 15일이 새로 생기니까 그 부분만 충당부채를 잡습니다. 연차 충당부채는 통상임금이 100원이라고 했을 때 1,500원이 됩니다. 사용률을 고려하면 더 낮아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제 실제 계산 과정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연차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부터 설명드릴게요. 24년에 발생해서 사용하였고 25년 말까지 남은 미사용 연차와 25년에 새로 발생한 연차 두 가지를 나눠서 계산합니다. 먼저 24년에 발생한 연차부터 볼게요. 직원 정보를 입력하고요. 부서와 연계된 계정 과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속된 부서에 따라 제조 원가, 판매 관리비, 연구개발비로 분류가 다르게 회계 처리되기 때문이죠. 회계 처리 챕터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사일부터 결산연도까지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 dateDiff 함수를 사용했는데요. 이 수식은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의 근속연수를 계산해줍니다. 월차율에는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근무 시 발생하는 1일 유급 휴가를 의미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사용했는데요. 이 수식을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근속연수가 0과 1이냐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근속연수가 0이면 1년 미만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결산일까지 근로한 개월수만큼 월차를 부여합니다. 하동은 직원을 예를 들어 보면요. 24년 3월 중에 입사였고 총 만 9개월 근무했으므로 9일의 월차가 부여됩니다. 반면 근속연수 값이 1이면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초 1년 근무 기간이 2개년 걸쳐 있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월차 총 11일 중에 전년도에 부여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만 부여합니다. 정영돈 직원을 예를 들어보면요. 23년 10월에 입사하였으므로 23년 당시에 총 2일의 월차가 부여되었습니다. 총 월차 11일 중 23년에 부여한 2일을 제외한 9일의 월차가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데이트 함수는 첫 번째 인수 날짜 기준으로 계열 단위를 더하거나 빼는 함수예요. 24년 말에서 10일을 차감하였으니 23년 말을 의미합니다. 연차 계산은 다음과 같은 수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수식은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24년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일할 계산합니다. 즉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거죠. 일할 계산을 하면 소수점이 생길 텐데요. 그 소수점을 정리할 때 사용하는 함수로 mround를 사용했습니다. 이 함수의 특징은 반올림 단위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0.25 단위 반반차 기준으로 반올림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즉 0.13이면 0으로, 0.37이면 0.25로 반반차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죠. 반면 1년 이상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3년차부터 2년에 1일씩 가산되고요. 최대 25일까지 발생하도록 계산됩니다. 수식을 자세히 보시면요. 맥시멈하고 미니멈 함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요. 근속연수가 1인 경우에는 가산 연차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맥스로 해서 0보다 낮지 않도록 설정했고요. 그리고 기본 연차에 가산되는 함수를 포함해서 총 25일을 넘지 않도록 미니멈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근속연수라도 정확히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그리고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연차 충당부채를 계산하려면 먼저 1일 임금, 즉 하루 단위의 통상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개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뒤 하루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주면 1일 임금이 계산됩니다. 계산식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을 나누고 8시간을 곱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취업 규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제 미사용 연차 충당부채를 계산하면요. 과정은 아주 간단한데요. 부여된 월차와 연차를 합산하여 발생 연차를 구합니다. 다음으로 인사자료에서 실제 사용한 일수를 집계하여 입력합니다. 그리고 발생 연차에서 사용 연차를 차감하여 잔여 연차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1일 통상임금을 곱하면 370만원이 미사용 연차 충당부채가 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회사는 미사용 연차분을 현금으로 보상하는데요. 그래서 이 금액은 확정부채이므로 미지급금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편의상 구분하지 않고 미지급 비용으로 함께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25년에 새로 발생한 연차, 즉 다음에 사용할 연차에 대한 충당부채를 계산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직원의 정보를 입력해 주고요. 25년에 새로 입사한 직원을 제외하면 이전 연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근속연수, 월차, 연차, 계산 로직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25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아직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 연차나 잔여 연차 항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통상임금의 임금 상승률을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차는 26년에 사용할 연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5년 기준이 아니라 26년도 급여 수준을 반영해야 좀 더 합리적인 충당부채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5%의 임금 상승률을 가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발생연차랑 통상임금을 곱하면 연차 충당부채가 나오고요. 이를 합산하면 약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제 미사용 연차분과 새로 발생한 연차분에 대한 금액을 각각 계산했는데요. 이 두 금액을 합산하면 약 1,660만원 정도의 연차 충당부채로 25년도 말 기준으로 인식되어야 할 금액입니다. 이제 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촉진제는 말 그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연차 좀 쓰세요 라고 구두로 말하는 걸로 인정되진 않고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촉진제가 적법하게 시행되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충당부채는 0원이 됩니다. 이제 25년에 새로 발생한 연차를 계산해 볼게요. 기본적인 계산 로직은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 동일합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사용률을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3개년 평균 사용률 80%를 적용했는데요. 24년 평균 사용률을 72%로 구했고요. 이런 식으로 과거 데이터를 통해 23년과 22년 사용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가 15일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직원이 15일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 사용률 80%를 적용하였고 15일 중에 12일만 실제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를 제공받지 않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부분만 미리 부채로 잡는 것이죠. 사용률 적용 로직은 회사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계산식은 3개년 평균 사용률 80%를 반영한 예시입니다. 소규모 회사는 직원별 사용률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반영하기도 하고요. 한편 직전 1개년 사용률만 적용해서 최근 패턴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사용 연차분은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고요. 25년도 발생 연차는 사용률을 반영하여 향후 실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만 충당부채로 잡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 약 1,000만원 정도 연차 충당부채가 25년도 말 기준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때 결산 시점에 연차 충당부채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기말 충당부채 잔액을 맞추는 것입니다. 24년도 말 기준 연차 충당부채가 1,200만원이고 25년도 말에는 1,660만원이었다면 차액 460만원만큼 충당부채를 인식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말 잔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인식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회사가 제조부서, 관리부서, 연구부서처럼 구분되어 있다면 연차 충당부채 관련 비용도 각 부서의 성격에 맞게 배분해야 합니다. 제조부서의 직원의 연차 비용은 제조원가, 관리부서의 직원의 연차 비용은 판매관리비, 그리고 연구부서 직원의 연차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분류합니다. 다음은 연차 수당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경우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5년 말 결산해서 연차 충당부채를 인식한 뒤 26년 초에 자녀 연차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급여와 함께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을 씁니다. 반면 이때 일부 회사는 연차 충당부채를 차감하면서 지급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방식 모두 비용 인식 금액이 동일합니다. 일반적인 방식은 급여 계산 시 자녀 연차 수당을 함께 비용으로 인식하고 이후 연차 수당 지급 시에 미지급금을 제거합니다. 결산 분계 시에 차액 400만원을 추가로 인식해 총 손익 효과는 1,750만원이 됩니다. 충당부채 차감 방식은 급여 계산 시 자녀 연차 현금분을 별도로 처리하지 않고 연차 충당부채를 제거하면서 연차 수당을 지급합니다. 결산 시에는 이미 차감된 금액을 고려하여 750만원을 인식합니다. 총 급여 인식 금액은 동일하게 1,750만원이 됩니다. 결국 결산 시점의 기말 잔액 기준으로 다시 조정되기 때문에 손익 효과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왼쪽에 있는 일반적인 회계처리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평소에는 급여 회계처리와 같이 그대로 진행하시고 결산 시점에 한 번에 충당부채 금액을 차액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차 충당부채의 기준 변동 내역을 확인하실 필요 없고요. 결산 시점에 간단히 정기말과 차액만 비교해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다루지 않은 중요한 몇 가지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통상임금 범위 변동입니다. 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정기성, 일률성,
보정성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이제는 정기성과 일률성만 충족하면 통상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점 이후 발생하는 연차부터는 반드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직원 범위 구분입니다. 연차 충당부채를 인식할 때 직원 범위를 잘못 설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포함해야 하고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분반기 결산 시 처리 방법입니다. 분반기 결산을 할 때는 앞서 인식한 연차 충당부채에서 빨간색 글씨로 표시된 부분을 고려해 주면 되는데요. 총 3가지인데요. 24년 미사용 연차 충당부채는 26년 반기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은 0원입니다. 25년 발생 연차 충당부채는 26년의 반기 동안 사용한 연차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6년 반기까지 새로 발생한 연차를 반영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분반기의 결산의 경우에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실무상 편의상 굳이 반영하지 않고 기말 결산에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입사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일부 회사는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각 직원의 입사일부터 1년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산 시점에 해당 연도에 해당되는 연차를 월할 계산해서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3월부터 25년 2월까지 근무하여 19일이 부여되고 25년 3월부터 26년 2월까지 근무하여 20일이 부여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러한 경우 25년 결산에서는 19일에서 2개월치와 20일에 10개월치를 월할 계산하여 연차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오늘은 연차 충당부채의 개념부터 실제 계산 방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영상 하단에 계산 시트를 받을 수 있는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꼭 받아가세요. 이번 주제는 알고 보면 단순하지만 막상 실무에서 어려워하는 담당자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저 역시 회계사의 1년차 시절엔 이 내용을 이해하느라 참 고생했습니다. 그 당시 이런 영상이 있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무에 도움되는 컨텐츠 꾸준히 만들어갈 예정이니까요. 배우고 싶은 다른 주제가 있다면 구독해주세요. 보다 빠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